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8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또 저는 광화문 광장을 거닐고 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서면은 우선 북한산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뒤로 더 큰 봉우리들이 멀리 보여가지고 이 겹쳐 보이죠. 아마 세계 도심 광장 중에서 경치는 광화문 광장이 최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평지 돌출식으로 산이 솟아 있고 그것도 바위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광화문 광장 소속이 어디냐는 겁니다. 광화문 광장의 국적이 조선이냐 대한민국이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조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거기 딱 쓰면은 경복궁 건정전, 광화문, 세종대왕, 이순신 뿐이지 않습니까? 요새 또 그 광화문 광장에서 북쪽, 광화문 바로 앞에 월대란 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대. 무슨 좀 계단이 첩첩이 놓여 있는 그걸 왜 복원을 하는지, 그 복원한다고 지금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그걸 도대체 복원해가지고 어디에 써먹을 건지. 그러니까 이게 조선조 광장에 너무 집중하다가 보니까 2000년 민족사에서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았던 왕조가 조선입니다. 뭘로 증명되느냐? 그 앞에 뭐 신라, 백제, 고구려, 고려는 나중에 왕조가 바뀌더라도 이민족 지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조선조는 얼마나 못났는지 일본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조선조보다야 비교가 안 되는 대한민국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림자조차 없는 겁니다. 빨리 대한민국 광장으로 돌려놓아야 하는데 지금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그 다음에 이 광장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전임 시장이 결정한 걸 이제 집행하는 건데, 집행하고 마무리한 셈인데, 어쨌든 이 대한민국 광장으로 돌려놓을 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2015년에 광복 70주년을 맞아가지고 당시에 보훈처장 박승춘 보훈처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45.815m 1945년 8.15를 생각을 해가지고 높이가 45.815m짜리 태극기를 상시 개양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광화문 광장에 상시 개양하자. 그런데 서울시와 협약까지 맺었다가 나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악착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뭐라고 반대했느냐? 거기가 서울시의 관리 영역이니까 거기는 안 된다. 그 옆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세우든지 아니면 정부 청사에 앞에 세워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광화문 광장에 세워야 그게 진짜지 그 옆에 세우면 뭡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결국 좌절했습니다. 서울시하고 보훈처가 서로 티각태각 하다가 결국 정권도 바뀌고 해가지고 그 근사한 아이디어가 사라졌는데 그걸 다시 살렸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 이걸 살려야 하느냐? 저는 한 100m짜리 세계에서 제일 큰 깃발, 제일 아름다운 깃발을 거기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그렇게라도 해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왕조가 아니라는 걸 외국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아마 높은 태극기가 휘날리는 그 모습 근사할 겁니다. 우리 태극기 도안 잘한 겁니다. 특히 바람 불 때 휘날리는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참 좋은 시점입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보훈처장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장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대 여론이 일어나겠지만 이거 반대하는 게 논리가 맞겠습니까? 대한민국 광장임을 확인하는, 말하자면은 말뚝을 하나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한번 5가지 동전까지 쳐가지고 펼쳐보십시오. 그게 5명이 다 조선조 사람 아닙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이퇴계, 신사임당, 또 이율곡 신사임당은 모자 아닙니까? 모자. 아니요, 민족사에서 인물이 다 조선조에서만 나왔습니까? 태종무열왕은 어디 가고, 무무왕은 어디 가고, 김유신은 어디 갔습니까? 이승만은 어디 갔습니까? 박정희 어디 가고, 정주영, 이병철, 기라성 같은 인물들, 백선엽 장군 어디 갔습니까? 자, 이건 이제 시급한 문제가 됐습니다. 요사이 코로나 방역이 좀 풀리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옵니다. 특히 과거처럼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이 아니라 서양에서 오는 사람들이 지금 도심지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 이것도 일종의 풍경입니다. 서울을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는 풍경입니다. 사람 자체가 제일 좋은 풍경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이순신, 세종대왕만 있습니까? 저는 인물의 크기로 말한다면 삼국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은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평가될 겁니다.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순신, 세종대왕, 돈에도 이순신, 세종대왕입니까? 이런 불균형도 해소하고 앞으로 동상을 세울 때는 군인들 동상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원래 서양에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군인 동상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일단 유사시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평소에 그분들의 명예심을 북돋워 주어야 아주 위험한 전장에 스스로 자랑스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찍은 사진에다가 세울만한 것도 저는 봐놨습니다. 보아놓았어요. 그 광화문 앞쪽입니다. 앞쪽에 지금 잔디밭이 잘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74년과 영역을 같이 해온 우리의 상징입니다. 태극기가 광화문 광장에 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정당성이 거기에 꽂힌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책무,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 그걸 몽땅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광화문에 세우는 날 대한민국이 정신적으로 제대로 서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